자, 이규주입니다. 교재 87페이지 행정처분부터 출발하는데 중요한 단원입니다. 라고 예고를 드렸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우리가 좀 전 시간에 공부하셨던 지도감독이라는 단원이 있었습니다. 모든 업종에는 지도감독이 있다 그랬죠. 자, 개공사 등을 감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지요? 1. 국토장관, 2. 시도지사, 3. 등록관청, 분사무소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를 감독합니까? 1. 개공사, 2. 거래정보사업자, 3. 무등록업자를 감독할 수 있다 그랬고, 그때 감독 사유는 거행한다 그랬습니다. 거래 동향을 파악하거나 행정처분 시 감독할 수 있으니까 거행을 하는데, 자, 감독을 나가보니까 그 개공사 등이 위반된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독자가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계속 위반하시오 그럴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위반한 것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하는데, 행정처분이 무엇입니까 하면 정지나 취소를 하겠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단원이 행정처분하고 돌았습니다. 이 87페이지에는 행정처분은 시험에서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업했던 것을 다 총괄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표를 한번 보겠는데, 거기 행정처분의 종류표 보이십니까? 지금 입문서에도 들어와 있고 기본서에도 들어옵니다. 요약집에도 들어옵니다. 특강 자료에도 이 표는 들어옵니다. 그 말은 이 표는 반드시 암기하셔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암기하면 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보통 수험생들에게 암기하세요 그러면 하염없이 봅니다. 표를 한 30분 보면서 카톡 왔는지 신경 다 쓰고 가스 잠궜는지 고민하다가 30분 보고는 나 다 암기했어 그러면 날 셉니다. 이 표를 공부를 하시고 빈 종이를 놓고 안 보고 뺏겨 보셔야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뺏겨질 때 내가 암기가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표는 시험 때까지 암기합니다. 오늘 당장 암기할 필요는 없죠, 그죠? 공부하시고 공부했던 내용을 덮어놓고 빈 종이에 옮겨 적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암기가 됐는지를 확인하는데, 자, 가볍게 한번 봅시다. 행정처분의 종류 해놓고 하단으로 처분권자, 첫 번째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 보이십니까? 시도지사에 동그라미 해놓고 오른쪽 누구를 대상으로 정지나 취소를 내리게 됩니까? 공인중개사와 소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의 내용은 공인중개사는 자격을 취소합니다. 소공사는 자격 정지를 내리는 게 행정처분인데, 그 말을 한마디로 줄이면 취소와 정지가 행정처분이구나. 두 번째 칸 내려옵니다. 등록관청, 시장, 군수, 구청장이 누구를 대상으로? 개공사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등록 취소도 하고 업무 정지를 내리는데, 그때 등록 취소는 절대적 취소, 해당되면 취소하여야 한다가 있고 할 수 있다,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내려가면 세 번째, 국토장관이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때 행정처분의 내용은 지정을 취소하는 것을 행정처분의 종류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이 도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공부를 합니다. 반드시 암기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제 순서는 약간 왔다 갔다 하겠지만 어차피 그 내용인데, 우리 교재는 제일 하단에 보시면 거래정보사업자의 취소라고 하여 국토장관이 하는 일부터 지금 적었는데, 앞으로 여러분들은 행정처분을 합니다. 그 말은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 것이고, 정지나 취소를 당하는 대상자를 잡으셔야 됩니다. 첫째, 개공사가 위반을 하면 정지나 취소를 받습니다. 공인중개사가 정지나 취소를 받습니다. 그리고 지금 거래정보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겠다 해서 행정처분 대상자부터 탁 잡으셔야 됩니다. 세 사람을 정지나 취소를 시키는데, 개공사를 정지나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관청밖에 없죠. 자, 우리는 이것을 고유 전속적인 권한이다 그럽니다. 다른 사람은 절대로 개공사를 취소나 정지시키지 않습니다. 등록관청만이 합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교부한 시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합니다.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만이 하니까 이 고유 전속적인 권자들을 반드시 암기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그 표에 암기를 하도록 돼 있죠. 자, 그러면 등록관청이 개공사에 위반된 행위를 발견했으니까 행정처분을 한다 하면 그 등록을 취소시키거나
업무 정지를 하는 것을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랍니다.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자격을 정지시키는 것이 행정처분이죠. 그리고 국토장관은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 지정을 취소하는 것이 행정처분인데 여기서 보니까 취소나 정지, 취소나 정지, 취소니까 취소나 정지를 행정처분이라 합니다. 이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하는 이유 500만 원 과태료를 행정처분이라 한다. 그러면 틀린다니까 그죠? 정지나 취소입니다. 그런데 모두 몇 가지다? 5가지인데 여기는 지정정지라는 말이 없죠. 이런 것도 주의하셔야 돼.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정지라는 말은 없습니다. 해당되면 바로 취소예요. 그래서 5가지를 행정처분이라 하고 이것을 한 달 동안 들었던 것을 복습해가는 시간, 그 다음 늦게 들어오신 분은 한 달치를 전부를 한번 볼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이다 라고 예고를 드렸죠. 자, 그리고 이 표를 잘 보면 개공사에 대해서 등록을 취소할 때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절대적 취소 사유가 있습니다. 절대적이라 하면 해당되면 바로 취소다 그런 뜻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 취소 사유도 있습니다. 상대적 취소 또는 우리 교재는 한가운데 임의적 취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상대적, 임의적은 같은 말이에요. 취소할 수 있다. 업무 정지는 전부 6월 이하의 업무 정지인데 재량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정지를 내려라 이런 말은 없어요. 그래서 정지는 내릴 수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라는 재량적 사유입니다. 자격 취소도 반드시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격 취소에 해당되면 바로 취소시킵니다. 시험에서 자격 취소를 할 수 있다. 그러면 X예요. 자격 취소는 하여야 한다.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격 정지는 전부 6월 이하라서 재량입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정지는 내려야 한다. 이런 건 없어요. 내릴 수 있다라고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 거래정보사업자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를 할 수 있다라는 상대적, 임의적 사유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도표였습니다. 그래서 표의 내용과 또 공부를 크로스를 하고 싶어서 약간 순서를 다르게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암기표에 있는 대로 암기를 하든지 아니면 제가 적은 이 표대로 크게 보든지 우리 교재는 가장 높은 사람, 국토장관이 행정처분을 하는 것부터 출발을 하는데 저는 개공사부터 기준을 잡았습니다.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순서는 좀 왔다 갔다 하지만 절차는 똑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일단 교재 위주로 나가겠습니다. 교재 87페이지 제일 하단 1. 거래정보사업자의 지정 취소할 수 있다. 처분권자는 누구다? 국토장관이죠. 자, 그래서 국토장관이 할 수 있는 지정 취소 사유에 대해서부터 공부를 먼저 하는데 딱 보니까 하단에 박스 5가지죠. 그죠? 그러니까 오지선다형 문제에서 얼마나 잘 나왔겠어요. 원래 31회 막 지나간 시험에서도 여기 5가지에서 출발을 합니다. 1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 취소합니다. 거짓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앞에 허위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허위 하면 자동으로 거짓 올라오겠습니까? 그래서 허위만 기억하시면 시험 지문에서는 거짓으로 지정받은 자 저절로 올라옵니다. 거짓 동그라미 하고 앞에 허위 적어 놓습니다. 2번 운영 규정의 성인을 위반하면 운영 동그라미 합니다. 취소됩니다. 3번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지 않은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공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하거나 다르게 밑줄 하나 껐죠. 또는 개공사에게 따라서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되면 차별적도 밑줄 껐습니다. 4번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동그라미 놓고 올해 30일의 시험은 6개월 내로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한다. X 틀린 게 답으로 돌았습니다. 1년의 동그라미. 5번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가 사망하거나 자 여러분과 저와 같은 개인이 죽으면 사망이라 그래요. 법인이 죽으면 해산이니까 해산에 동그라미 놓고 죽으면 더 이상 운영 못하잖아. 그죠? 운영이 불가능하면 취소하겠다. 해산에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 5가지를 이제 시험 치는 그날까지 이렇게 노래를 부를 겁니다. 지금 동그라미 한 것 허, 운, 정, 해, 일이 취소 사유다.
확인합시다. 허가 뭐였죠? 허만 나오면 여러분들은 허위만 찾아내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거짓, 부정한 방법은 올라옵니다.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거나 다르게 차별적으로 공개하며 밑줄 것이었죠. 해산이나 사망하여 더 이상 운영을 못하면 취소합니다. 이런 1년 이내에 운영하지 않으면 취소하겠다. 자, 그래서 거래정보사업자 취소 사유 하면 허운정해일. 뭐 노래 제목을 알아야 나중에 가사를 찾아가겠죠. 또 오늘 한번 듣고 다 암기해야 될 이유도 없죠. 시험지까지 따라가는데 허운정해일을 강조하고 싶어서 탤런트 중에 허윤정이가 있습니다.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는데 허윤정이가 TV에 취소가 됐습니다. 왜 취소됐는가 하면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허윤정이가 뭐 해가지고요?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다. 이게 취소 사유입니다.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되었지 또 유산인지 출산인지 헷갈리지 마라. 이렇게도 많이 전달했습니다. 다시 허가 뭐죠? 허 하면 허위만 찾아내요. 그러면 시험에서 거짓, 부정한 방법은 올라온다 그랬죠. 운영 규정을 위반하면 정보를 허위로 공개하면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운영 안 하면 취소합니다. 허윤정이가 해산에서 1년 동안 취소됐는데 이를 6개월 내로 하면 안 된다 해놓고 틀린 것을 찾으시오의 답이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작년 30일의 시험은 허운정해 1만 알고 있어도 그러니까 속 세부적인 내용은 모른다 치더라도 허운정해 1만 알아도 허운정해 6하고 수업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당연히 여러분 찾아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거래정보사업자는 국토장관이 취소를 시키는데 취소하는 사유에 대해서 체크하셨고 제일 밑에 보시면 국토장관은 1번이나 4번에 의해서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청문회 하나 동그라미 놓고 청문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죠. 여러분 50 청문회 이런 거 들어보셨죠?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이렇게 확인하는 것을 청문이라 그래요. 덜을 청, 덜을 문, 물어서 듣는다 그런 뜻인데 자,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를 시켜야 돼. 청문을 하지 아니한 행정처분은 무효다 이런 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부 청문을 실시하는데 여기 사망해산은 굳이 청문할 필요는 없다. 지금 이 말이에요. 죽은 사람한테 가서 니 진짜 죽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할 일은 없겠죠. 그래서 확정된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각각의 취소 사유에 딱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재 제일 밑에 1번에서 4번까지는 청문한다. 그 말은 거꾸로 하면 해산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 없다. 그 말하고 같은 말이죠. 그래서 지정 취소 사유 이제 시험 때까지 꾸준히 노래를 부를 겁니다. 자, 넘어가서 88페이지. 이번에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입니다.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해서 누가 한다? 시도지사가 취소를 내니까 우리 교재는 이렇게 반대로 돼 있죠. 제일 높은 사람 국토장관, 그 다음 시도지사가, 그 다음 등록관청이 이렇게 돼 있지만 우리 수업은 개공사를 위주로 제가 먼저 걸었다 그랬습니다. 순서에 관계없이 크로스로 익혀 놓으셔야 돼요. 자, 공인중개사에 대한 자격 취소 첫째 줄에 시도지사는 이렇게 갑니다. 동그라미 해놓고 공인중개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밑줄 끌까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그래서 자격 취소는 절대적 취소 사유다를 지금 읽어드렸습니다. 취소 사유가 뭘까요? 하니까 박스 돌았죠. 1.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했답니다. 부정의 동그라미. 여러분 동그라미는 하지만 상식 아닙니까? 저 개공사가 뭐 컨닝해서 자격증을 받았다. 그럼 나중에 적발되면 반드시 취소시켜야 되겠죠. 부정 동그라미. 2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을 사용하여 업무를 하거나 자격증을 무하면 양도나 대여하면 취소합니다. 양도 동그라미. 대여 동그라미. 3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자 정지에 동그라미 해놓고 중개 업무를 행하거나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 보조원 또는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
옆에다가 적기를 자격 정지 했으니까 정지에 동그라미 놓고 자격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이라면 취소됩니다. 뻐적뻐적이란 말은 없지만 정지 동그라미. 그리고 4번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징역형에다가 동그라미. 그래서 이 자격 취소 사유에 대해서는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제목을 부릅니다.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딱 놓으니까 5가지가 되잖아 봐요. 그죠? 양이 뭐죠? 양도하거나 대는 대여하거나 자격증을 그냥 미쓰라 주거나 얼마씩 주고 쓰세요. 돈 받고 주는 것을 대여라 그래요. 받았거나 안 받았거나 양도대여하면 무조건 취소입니다. 부정하게 취득했거나 정이 뭐였죠?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고 있으면 취소입니다. 요거 괘씸죄잖아요. 정지시켰는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징은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취소됩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아야 가사를 찾아내니까 자, 취소되는 사유는요 하면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이 취소된다. 이렇게 따라갑니다. 여러분 징하게 이 말을 우리끼리 말할 때는 좀 심하게 이런 뜻이잖아. 그죠? 그래서 양대로 부정을 심하게 하면 취소되는구나 하고 개념을 잡아 놓습니다. 얼마나 잘 나왔겠습니까? 1, 2, 3, 4, 5 벌금형을 받으면 이렇게 딱 해놓고 취소되지 않는 것을 고르시오. 단골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사유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자격증이 날아간다. 제목 잡으시고 가사를 찾아갈 거예요. 2번 한번 볼까요? 내려오면 박스 밑에 처분권자 동그라미 1번 끝에 줄에 누구라 그랬죠? 교부한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시킵니다. 동그라미 2번 보기보다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서로 다르다면 줄 거야 되죠.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자격 취소나 자격 정지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고 절차에 동그라미 자 해놓고 절차 동그라미 했습니까? 뽑아서 청문 이렇게 적어 놓습니다. 청문을 하고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니까 취소나 정지는 누가 한다? 교부한 시도지사만이 정지나 취소를 시키지 사무소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이렇게 시험에 놓으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예 공인중개사 자격은 교부한 사람만이 취소시킵니다. 준 사람만이 그 자격을 취소시킬 수 있다. 이 개념을 딱 잡고 계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3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해야 한다. 그래서 취소할 때는 청문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유심히 보면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취소되는데 요 징하게 할 때도 청문할 필요는 없죠. 요거는 확정이 돼 있잖아. 그죠? 여러분 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도소에 지금 가 있다 이 말이잖아. 그죠? 교도소에 가가지고 징역 받았습니까? 물어볼 일이 있다 없다? 없지. 확정되지 않은 사실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문하지 않는 게 취소 사유에 딱딱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이거는 청문하지 않는다. 나머지 청문합니다. 진짜 양도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취소시킵니다. 대여했어요? 부정하게 취득했나요? 정지받은 상태에서 업무를 했나요를 물어보고 취소시키죠. 이것은 청문하지는 않습니다. 확정된 사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 동그라미 4번 별표입니다. 자격증은 얼마나 귀하길래 시도지사는 자격 취소를 한 때는 5일 내로 5일에 동그라미 해놓고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하고 그 님자 빠졌죠. 상사에게는 보고한다 그럽니다. 님에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에게는 통지합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은 취소를 시키더라도 뭐 보고 통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자격증은 귀하기 때문에 시도지사가 취소를 시키면 5일 내로 국토장관님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중요합니다. 자격증은 귀하게 여기는구나. 자, 그리고는 이렇게 자격이 취소된 자, 그 자격증 쓸 수 없는 건 상식이죠. 취소됐으니까. 두꺼워서 화장실도 못 가요. 그래서 5번. 자격이 취소된 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며칠 내로 7일 내로 교부한 시도지사에게 자격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자격증 반납. 마지막 6번. 분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자격증을 반납할 수 없는 자는 자격증 반납을 대신하여 그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죠. 자격이 취소되면 자격증을 7일 내로 반납해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자격증을 분실했어. 그럼 분실했으면 지금 7일 내로 반납을 못 하잖아. 그죠? 그래서 다시 교부 받아서 제출한다는 게 웃기잖아. 취소된 자가. 그래서 사유서를 제출할 수 있다라는 지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볍게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고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이 이제 초반기 수업 3, 4월쯤 되면 암기표하고 별도로 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제목만 잘 들어 놓으시고 별도로 막 암기하려고 힘 안 쓰셔도 됩니다. 어차피 암기표 딱 나갈 거고 수업할 때마다 3번 보세요, 4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험 때까지 이끌어 갈 거예요. 지금 이런 암기표가 인터넷 사이트에 많이 다닙니다. 제가 이 수업을 오래 했으니까. 근데 가끔 수업 중에 제가 이렇게 나가지도 않는데 들고 공부하시는 학생들이 있어요. 인터넷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그래서 뭐 공부하는 건 나쁜 건 아닌데 해마다 법이 개정되면서 조금씩 업데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나간 자료 봐봤자 크게 도움 안 됩니다. 그리고 양대 부정징 이런 것들은 수업을 안 듣고 그 표만 보고 있으면 무슨 굿하는 소리하고 똑같잖아 지금 그죠? 허운정 해일 막 이러고 있잖아 지금 그죠? 그래서 잊어버리더라도 수업을 한번 들으셔야 됩니다. 들으시고 표를 탁 볼 때 스스로 입력이 딱 되도록 할 테니까 지금은 제목을 잘 잡으셔야 되지 막 의미 있게 암기한다 그렇게 나가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표를 만들어서 내드릴 거예요. 자, 일단 자격 취소 사유를 보셨다면 내려가서 큰 3번 소공사에 대한 자격 정지 사유입니다. 역시 1번 내려오면 시도지사는 다시 시도지사의 동그라미하고 공인중개사가 소공사로서 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소공사의 밑줄을 딱 긋고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자격을 정지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자격 정지는 6월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자격 정지는 누가 받는다? 소공사만 받는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자격 정지는 아무에게나 내리지 않습니다. 방금 보셨잖아요. 시도지사가 공인중개사로서 소공사 업무를 할 때는 자격정지를 내리겠다 이랬습니다. 그래서 자격정지는 소공사에게만 해당되는데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될까요? 박스 내려가면 1번 33조 1항의 금지 행위를 하면 금지에 동그라미 합니다. 그리고 금지 행위는 이런 것이다 하고 쭉 적었는데 금지 행위 파트에서 별도로 하죠. 금지 동그라미 하시고 자 오른쪽 올라가서 박스 밑에 상단에 동그라미 2번 찾았습니까? 상단에 박스 밑에 2번입니다. 2번 둘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갈로 열고 이중 소속이라고 적어 놓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 사무소의 소공사가 이쪽 사무소에서도 근무하고 저쪽 사무실에서도 근무하고 이중 소속이죠. 자격 정지됩니다. 이중 소속 적으셨습니까? 적고 이중의 동그라미. 3번 거래계약서의 거래 금액 등 거래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서로 다른 두 개 이상의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다운 계약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1억에 계약해놓고 8천만 원짜리 계약서 하나 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다가 적발되면 자격 정지예요. 거래 계약서 할 때 개에다가 동그라미. 4번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자격 정지 받습니다. 확인 설명서 할 때 설 동그라미. 자, 5번째 역시 거래 계약서에 서명 날인을 하지 않습니다. 서명 날인을 하지 않으면 전부 자격 정지예요. 거래 계약서 개 동그라미. 6번째 성실 정확하게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 자 확인 설명할 때 또다시 설에다가 동그라미 설. 마지막 인장 등록을 위반하면 자격 정지 받습니다. 인장 등록 인 동그라미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했는 것들이 이런 겁니다. 자격 정지는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정지를 내릴 수 있다. 지령적 사유인데 누구에게만 해당된다? 소공사만 해당되는데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요? 이인을 금 하면 자격이 정지된다라고 지금 동그라미 해드렸습니다. 이인 금이라고 적었는데 앞으로 시험 치는 날까지 이렇게 할까요? 소공사가 이인이 두 사람이다 이렇게 기억해요. 이인을 설설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된다. 좀 기억하기 편하겠습니까?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 정지 받습니다. 그때 이인이 이가 뭐였죠? 이중소속이라고 적으라 그랬죠. 이 동그라미 씁니다. 인장 등록 위반. 설 확인 설명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설 확인 설명서를 정확하게 설명을 안 하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하지 않거나 계약서를 이중 작성하거나 금은 금지 행위였죠. 가사는 천천히 가도 돼요. 아직 시험 때까지 많이 가니까. 자, 소공사가 어떻게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까? 이인을, 그러니까 두 사람을 이렇게 기억해요. 이인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됩니다. 자, 제목을 찾아야 나중에 가사를 따라갈 수 있을 겁니다. 두 사람을 설설 기게끔 하면 자격이 정지되는데, 자, 절차입니다. 제일 밑에 큰 2번, 동그라미 1번입니다. 등록관청은, 자, 등록관청에 밑줄 하나 딱 긋고,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에 해당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체 없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해 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등록관청이 저 소공사가 자격 정지된 사실을 알아도 자기가 정지를 못 내리잖아요. 그럼 등록관청이 못하고 시도지사가 하니까 시도지사에게 찔러줘야 된다, 이런 표현이죠. 그래서 등록관청이 시도지사에게 통보를 해주고, 자, 2번 별표 자격 정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동그라미 딱 해놓고, 좀 어렵지만, 자, 자격 정지는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잖아요. 6개월 이상은 아니라니까요. 전부 6개월 이내에 자격 정지, 6개월 이내에 업무 정지니까 어떤 사람은 크게 위반하고 어떤 사람은 작게 위반할 수 있잖아, 그죠? 근데 똑같이 너는 6개월이다. 좀 억울하잖아, 그죠? 그래서 6개월의 범위 내에서 기준을 주고,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1을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준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했다, 이런 뜻이에요. 국토교통부령 하는 것만 하나 동그라미 놓고, 6개월 이하의 정지니까 모두 6개월은 아니구나, 이것만 기억하죠. 기준을 주고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3번 시도지사는 위반 행위의 동기, 결과, 횟수 등을 참작하여 자격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고, 이 경우 가중하여 처분하는 때도 자격 정지는 어차피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4번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사는 결격 사유에 해당되므로 기간 중에는 개공사로서 업무할 수는 없다. 옆에다가 당근 적으셔야 돼요. 그거는 당연하고. 5번 소공사는 확인 설명서 및 거래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의 의무가 없으므로 이를 교부하지 않거나 보존하지 않으면 개공사의 업무 정지 사유에 해당하고 소공사의 자격 정지 사유는 아니다.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셔도 돼요. 자, 넘어가서 이제 드디어 4번 등록 취소로 접어들었습니다. 어차피 개공사에 대한 처분이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중개업을 하려면 개공사가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지금부터 개공사에 대한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하는 것에 대해서 가겠다, 지금 이런 뜻이죠. 우리는 제일 먼저 적어놨습니다. 재밌는 것, 등록 취소는 상대적, 절대적 두 개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당되면 취소되는 것이 있고 취소할 수 있다라는 두 가지 사유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절대적 취소가 그래도 더 중요하겠죠.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개공사의 등록을 밑줄 걸까요? 취소하여야 한다. 절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자, 언제 취소시킵니까? 박스에 1번 개인인 개공사가 사망하거나 개공사인 법인이 해산을 하면, 자, 사망에 동그라미 놓고, 동그라미는 하지만 상식이죠. 개공사가 사망했대. 그럼 더 이상 일을 못하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2번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취소시킵니다. 결격의 동그라미. 자, 앞부분에서 수업했지만 개공사가 될 수 없는 결격 사유, 시험에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이 결격 사유는 제목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고 그 제목을 다시 조그만하게 박스 걸었죠. 결격 사유에서 공부합니다. 박스 밑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했답니다. 거짓 앞에다가 다시 허위 적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허위 하면 이꼴 거짓, 이 정도는 참고로 하시겠죠. 허위 적어 놓고, 4번 다른 사람에게 자기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거나 사무소 등록증을 양도되어야 하면 취소합니다. 양도에도 동그라미.
6번 이중으로 사무소를 등록했답니다. 자, 이중으로 사무소 등록할 때 사무소에 등록에 길게 동그라미 하시고 강남에 가서 등록한 자가 서초에 가서 또 등록하고 영업합니다. 그럼 우리 두 군데 공장 차렸다 이 말이에요. 이중 등록은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중 등록. 6번입니다. 다른 개공사의 소공사나 보조원 또는 법인의 사원 임원이 되는 경우로서 이를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중 소속의 동그라미. 7번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정지의 동그라미 합니다.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 정지를 받은 소공사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합니다. 업무 정지 기간 중에 할 때 정지의 동그라미. 5번 최근 1년 이내에 1년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이 법에 의해 2번 업무 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 정지, 다시의 동그라미. 그러니까 1년에 업무 정지 2번 받은 자가 다시 업무 정지 한 번 더 받았대요. 그럼 1년에 업무 정지 몇 번? 3번. 그러면 취소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야구 좋아하십니까? 야구 좋아하시는 분은 스트라이크 2개 받은 선수가 스트라이크 1개 더 받으면 아웃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정지 2번 받은 자 1번 더 받으면 취소입니다. 반드시 출제되는 단원이니까 절대적 취소는 여러분에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자,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취소하시오 이렇게 가지고는 안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자, 다시 절대적 취소 사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이렇죠. 여러분이 또 만약에 중개업을 하시다가 절대적으로 취소돼 버리면 사업이 망합니다. 내가 임대료 사무실 얻어서 직원들 고용하고 직기 비품 돌려놓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유에 해당되어서 취소가 돼 버리면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해요. 그러면 사실상 사업이 망한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취소를 시키러 오면 취소하시오 라고 할 것이 아니고 결사적으로 어디 잡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되는구나. 사양 일정은 몸에 좋은 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사양 일정을 줘서 절대적 취소를 막아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자, 결이 뭘까요? 시험 때까지 갑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사망하거나 해산하면 죽으면 더 이상 일 못하죠. 취소됩니다. 허하니까 뭐가 보이죠? 허만 보면 허위 이것만 찾아라 그랬잖아. 그죠? 그러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등록한 자 리가 이중 소속이었죠. 이중 소속에 리를 적었는데 허리 만들려고 리 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북조선에서는 리중 소속 그래요. 남조선은 이중 소속이니까 친한 대로 읽기 바랍니다. 이중 소속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이중 등록 사무소입니다. 강남에 가서 등록한 자 서초에 또 등록했습니다. 이중으로 등록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양도나 대여하면 등록증 빌려주거나 돈 받고 빌려주는 것을 양도대여랍니다. 양도대여하면 절대적 취소. 이런 그림으로 보시죠. 최근 1년 이내에 업무 정지를 2번 받은 자가 다시 한 번 더 업무 정지에 해당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그리고 1년에 정지 몇 번 받으면 3번 받으면 날아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정지 받은 자가 뻐적뻐적 일하면 절대적 취소입니다. 어쩌면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절대적 취소고 이번 31회 때도 이렇게 나옵니다. 다음 5가지를 던져놓고 절대적 취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해당되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절대적 취소하면 시험지 위에다가 적어야 되죠.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되겠다. 적어놓고 이게 있다 없다를 찾아내셔야 돼요.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절대적으로 취소시키러 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허리만 잡아야 돼. 다른 데 잡지 말고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됩니다. 자, 절대적 취소를 잡으셨다면 자, 이제 시험에서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기죽을 일이 있다 없다? 없죠. 왜? 다음 중 절대적이 아닌 것 하면 절대적만 딱 뽑아내면 남아있는 게 상대적 취소예요. 시험에서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어. 내가 알고 있는 절대적만 뽑아내면 나머지는 상대적이에요. 그죠? 그래서 절대적, 상대적을 다 알면 제일 좋고, 그죠? 무슨 인간이 그거 다 어떻게 암기하겠어요? 또 암기한다고 다 기억하는 것도 아닌데,
절대적은 무조건 절대적으로 기억하시고 상대적은 절대적 뽑아내면 나머지는 상대적이다. 이렇게 딱 접근하시면 편안해지죠. 그죠? 동그라미를 한번 합시다. 자, 내려가면 2번 하단에 임의적, 상대적 취소 사유입니다.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무소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를 뭐라 부른다? 상대적 취소 사유랍니다. 동그라미 1번 등록 기준에 미달하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자, 기준 미달 하나 줄 거고 2번 거래계약서의 금액을 거짓으로 기재합니다. 자, 거래 금액을 거짓 이거 하나 줄 것이고 3번 금지 행위를 하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금지 행위 밑줄 4번 전속 중개계약을 체결한 개공사가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의뢰인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공개하면 요거 정보 위반이죠. 정보 해놓고 상대적 취소입니다. 정보의 밑줄 양이 많죠. 올라가서 5번째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합니다. 보장의 동그라미 6번 부득이한 사유도 없이 계속하여 6개월을 휴업합니다. 6개월의 밑줄 7번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두거나 임시중개시설물 텐트나 파라솔을 치고 영업하다가 걸리면 상대적 취소예요. 둘 이상 사무소 할 때 사무소 사의 동그라미 8번 법인인 개공사가 규정된 업무 외의 겸업을 위반하면 법인은 해야 될 업무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위반하면 겸업 위반이죠. 겸업의 동그라미 9번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해서 3번 이상 업무정지나 과태료를 받고 다시의 동그라미 놓고 줄 것입니다. 업무정지나 과태료에 해당되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마지막 10번째 개공사가 조직한 사업자단체 또는 구성원인 개공사가 독점 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합니다. 이걸 우리는 공정거래법 위반이라 그래요. 공정거래에 줄 하나 꽂고 최근 2년 이내에 2번 제재를 받았다. 그러면 상대적 취소입니다. 양이 많죠. 약 10개 내지는 11개로 제시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천천히 암기 코드도 넣을 겁니다. 상대적은 취소할 수 있다라는 사유고 지금 해당되는 것들을 줄을 것이었는데 그 하나하나를 지금 다 짚으면 이뻐 죽겠지만 뭐부터 알아야 된다? 절대적 취소만 딱 잡고 있으면 나머지 빼내면 상대적 취소다. 그죠? 그렇게 접근을 딱 합니다. 시험에서 상대적 취소를 찾으시오 하더라도 기죽을 필요 없다고. 왜? 상대적 취소가 나오면 절대적 취소가 하나 딱 들어오잖아. 그죠? 그거 뽑아내야 되죠. 그래서 절대적 취소는 무조건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을 딱 잡으면 상대적은 3분의 2가 해결이 됩니다. 한 번만 더 합시다. 등록이 취소되는 사유 중에서 절대적 취소가 무엇입니까? 하면 뭐라고요?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된다. 사양이 몸에 좋은 약이다. 그래 생각해요. 뭐 우황청심만 만들 때 들어가는 사양, 우황 이런 거 있습니다. 결사, 허리, 사양, 일정이 절대적 취소 사유다. 자, 거기서 나머지 빼내면 나머지는 상대적이니까 상대적은 가볍게 체크는 해드렸습니다. 내려갑니다. 3번 등록 취소의 성격 1. 임의적 취소 사유를 최근 1년 이내에 한 번 위반하면 업무정지 6개월에 찬다. 그 말은 상대적 취소는 취소할 수 있다잖아. 그죠? 취소하기 전에 뭐부터 내린다? 업무정지 한 번은 들어온다. 그런 뜻이에요. 자, 동그라미 2번 등록관청은 사망 해산을 제외한 사유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할 때는 청문을 해야 된다. 다시 청문에 동그라미 해놓고 아까 했잖아요. 취소할 때마다 청문을 하는데 해산했을 때는 청문할 필요 없다. 그죠? 죽었으니까. 양대부정 징할 때 징역을 받았으면 확정돼 있잖아. 그죠? 이거 청문하지 않는다 그랬죠? 하나씩 다 있다니까요. 여기도 보면 사망 해산은 청문하지 않습니다. 개공사가 죽었는데 취소하기 전에 죽었습니까? 이렇게 확인하고 취소할 일은 없더라고. 그래 각각의 하나씩이에요. 이런 거 막 이렇게 암기하는 거 아닙니다. 아, 이거는 청문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느낌을 한번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청문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5번 내려갑니다. 업무 정지 사유 이제 하나 남았죠. 등록관청이 개공사에 대해서 취소하는 것을 2개를 공부했다면 업무 정지 사유가 쫙 들어옵니다. 수업 때 다 체크했지만 모두 14가지 사유가 있는데 아무리 많아도 찾아가는 길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등록관청은 개공사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역시 밑줄 긋습니다.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래서 업무 정지도 아무리 많아도 6개월 이하의 정지를 내리겠다. 그죠? 요거는 자격 정지와 업무 정지가 같은 내용이죠. 아무리 길어도 6개월을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유가 쫙 들어오는데 한 장 넘어가셔서 92페이지 2번 업무 정지의 성격입니다. 방금 다 했습니다. 1번 법인인 개공사에 대해서는 줄 걸까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법인의 업무 정지를 내려도 되고 지점 분사무소에도 업무 정지를 내릴 수 있다. 2번 똑같습니다. 등록관청은 위반 행위, 동기, 결과, 해수 등을 참작하여 업무 정지 기간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는데 각각의 기준을 주고 기준에서 심하면 2분의 1을 올리고 약하면 2분의 1을 까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기준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할 겁니다. 자, 그때 아무리 가중하여 처분하더라도 어차피 6개월을 초과할 수는 없다. 6월 이하니까. 동그라미 3번입니다. 업무 정지는 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면 일을 할 수 없다. 갈로 열고 소멸시효라고 적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중에서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라는 소멸시효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업무 정지는 3년이 지나면 내릴 수 없다. 이거는 위반한 자에게 도와주는 거잖아. 그죠? 어차피 위반하면 업무 정지를 내려야 되는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났다면 굳이 업무 정지는 내리지 마라. 이를 뭐라고요?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법의를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이 개공사에게 유리한 조문, 도와주는 조문은 출제자가 이런 거 알고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서 이 3번은 반드시 별표해 놓으시고, 자, 업무 정지에는 3년의 소멸시효가 있다. 요거 하나 들어 놓습니다. 자, 행정처분표 전체적으로 다 보셨고 일단 앞에 주어진 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들인데 이게 동그라미 하면서 따라와서 그렇지 양이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시험 첫날까지 계속 암기표 등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익히도록 숙지하도록 관리할 겁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행정처분 효과의 성계입니다. 거기 성계에다가 동그라미 딱 해놓고 일단 별표입니다. 성계는 이렇게 일어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취소되는 사유를 위반했어요. 취소되는 사유를 위반해서 적발이 딱 되면 좀 이따가 취소가 나오겠죠. 근데 이 취소를 피하려고 자기가 먼저 퇴직을 딱 해버린다고 하고 도망갔다가 다시 조용해지면 다시 돌아서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했다? 행정처분은 성계를 하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다시 딱 들어오면 예전에 잘못했는 거 있지요? 성계해서 취소나 정지를 하겠다. 우리 이를 성계라고 합니다. 자, 1번 행정처분의 성계, 폐업 전의 업무 정지와 과태료 하여 1번 개공사가 폐업을 하고 나갔는데 다시 개설 등록을 하면 다시 들어오면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의 지위를 성계한다. 기본적으로 성계합니다. 성계의 밑줄. 그때 동그라미 2번 폐업 신고 전의 개공사에 대해서 행한 행정처분과 업무 정지와 과태료 처분의 효과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자, 처분일에 줄 딱 꺼놓고 이거를 시험에서는 폐업일로부터, 이번에도 시험에 그렇게 나와요. 밑에다가 폐업일 하면 X 표시해 놓으셔야 됩니다. 처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성계합니다. 하나 더 2번 재등록 개공사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 1. 등록관청은 폐업 후 재등록한 개공사에게 폐업 신고 전의 위반 사유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를 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 그때 폐업 기간이 3년을 초과하게 되면 등록관청은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전의 사유로 등록 취소를 할 수 있고, 그런데 3번 별표입니다. 폐업 기간이 1년을 초과했다. 어차피 쉬었던 기간이, 놀았던 기간이 1년이 넘었다면 굳이 업무 정지는 내릴 수 없다. 당연하죠. 왜? 업무 정지는 아무리 받아도 6개월밖에 안 받는데 이 사람 1년 동안 일 안 했대. 그러면 굳이 성계할 필요는 없다. 4번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 사유와 기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거기 동그라미 2번도 별표하셔야 됩니다. 취소되는 사유는 3년이 지나면 내리지 않고, 바로 밑에 3번 업무 정지는 방금 1년이 지나면 내리지 않습니다.
다시 동그라미 4번 더 하나 읽읍시다. 재등록한 개공사에 대해서 폐업 전의 사유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밑줄 끌까요? 폐업 기간과 폐업 사유 등을 고려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 반드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취지죠. 이 해야 한다를 할 수 있다고 시험에 한 3번 냈어요. 그래서 지금 해야 한다. 네모 안에 탁 넣습니다. 하여야 한다. 마지막입니다. 개공사인 법인의 대표자에 대해서는 위 내용을 준용한다. 이 경우 개공사를 뭘로 보면 된다? 법인의 대표자로 봅니다. 이런 말이죠. 서울중개주식회사 대표를 하던 자가 서울중개주식회사가 취소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자기가 먼저 폐업하고 나가버렸어. 그러면 취소 안 됐겠죠. 그리고는 들어올 때는 서울중개주식회사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다른 이름을 싹 바꿔서 들어올 수도 있겠지.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가 들어오면 똑같이 성계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행정처분의 성계까지 공부하셨는데 이번 시간 행정처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도 좀 많죠, 그죠? 한 달 동안 수업한 것을 1시간 만에 동그라미 하면서 지금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중요한 단원이구나를 익히시면서 가장 중요한 게 절대적 취소입니다. 자, 다시 절대적 취소는 뭡니까 하면 결사적으로 허리 잡고 사양 일정을 줘야 되겠다. 이거를 익힙니다. 공인중개사 자격이 취소되는 사유는요. 양대로 부정을 징하게 하면 취소됩니다. 부정을 심하게 했다. 이렇게 기억해요. 양대 부정 징하면 취소됩니다. 자격이 정지되는 사유는요. 소공사가 2인을 두 사람을 설설 기계금 하면 자격 정지입니다. 2인 설설 개개금. 자, 거래정보사업자가 취소되는 사유는 허윤정이가 해산해서 1년 동안 취소됐습니다. 허운정해일까지 해서 이제 시험천하까지 꾸준히 관리해 나갈 겁니다. 이어지는 단원 93페이지가 벌칙입니다. 자, 여러분 벌칙도 또 우리 단원을 총괄해 주는 시간, 단순 암기 시간입니다. 양은 많지만 여기서 출제될 때 점수 따기가 제일 좋습니다. 왜? 암기법 이렇게 막 들어가니까. 근데 초반기 수업할 때는 좀 힘듭니다. 양이 많잖아, 이게. 그죠? 또 헷갈리기도 하잖아. 그죠? 그렇지만 점수 따기는 제일 좋은 단원 벌칙이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들었던 것들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10분 쉬었다가 벌칙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